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꼭 확인할 사항 제가 법률 상식으로 영상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대부분 계약서들은 굉장히 정해진 양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미묘하게 조항들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양계약 관련해서 자문도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계약서를 많이 보면 다 뻔할 것 같은데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를 좀 봐야지 자세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양이란 게 뭡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거기를 쪼개가지고 구분을 해서 미리 파는 거. 그러다 보면 분양계약서는 지어질 건물에 대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참 있어서 다 지어진 다음에 물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고 해야지 손해나 이런 것들이 피할 수도 있고 잘 예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양계약서 관련해서는 분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일이 이게 설명 안 해줬는데 이게 계약사항이냐 무효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고, 분양계약서는 서명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효력이 있느냐, 나 서명만 했고 도장도 안 찍고 계약금도 아직 일부밖에 안 줬는데 효력이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분양계약서를 왜 작성할까요? 먼저 계약서는 약속입니다. 근데 단단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지키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계약서고 그 중에 분양계약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위반하지 말자, 위반했을 때 서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이게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상담을 할 때 분양계약서는 지금 이 사안에서는 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약속을 가장 우선을 하거든요. 사적인 사안에서는 법보다는 최우선으로 보고, 물론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그럴 때는 법이 우선하는 개별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분양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분양 대상물, 목적물이 있어야겠죠.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 얼마인지, 총 가격, 어떻게 분할 지급할 것인지, 지급사항, 그리고 인도 시기, 언제쯤 지어서 인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서로 각자의 권리,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기 때문에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저도 돋보기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데 대략적인 구성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정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계약서는 서로가 이제 약속한 것을 적어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한 이유는 분양하는 측에서 분양계약서를 마련을 해놓잖아요. 분양사의 책임 혹은 자기들의 면책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측면이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 누가 만들까요? 분양사가? 결국 변호사가 만들어서 조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분양사 측에 유리하게 양식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물론 약관이다 보니까 법에 위반되게 부당한 약관이든 약관규제법이든 이런 법적 제한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지 않으면서 분양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사 스스로 책임을 면할 근거를 좀 상세하게 적어놓은 측면이 크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란 것은 사인만 했을 뿐인데 돈도 다 안 줬고 내가 인감증명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안 갖다 줬는데 이거 계약 성립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상 계약은 원칙이 이렇습니다. 말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고 구두 원칙이고, 낙성, 사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쌍방인만 오케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료식,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라는 것은 약속을 적어 놓은 것이고, 내가 약속을 확인했다라는 의미에서 서명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서명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서명이에요. 나중에 인감도장 안 찍었다 이미 서명이 돼 있어서 계약은 성립이 된 것이고, 서류 안 갖다 줬다 이게 부대 서류지 그게 없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거나 이런 주장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양 대행사를 끼고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됐거나 무효가 될 여지를 만들면서 계약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서명 받아놉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라도 무조건 받아놉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효다,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첨부 서류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명 전에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설명만 듣고 그 설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반인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써놓은 거 자체가 법이 되고 중요한 법적 구속력이 생겨버린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분양사의 방어 논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 안 됐는데 내가 사인했더라도 무효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 중간중간 이해했음, 확인했음, 설명 들었음 계속 사인을 시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 못 들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인을
여러 번 받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일반 상식적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효가 된다라거나 이렇게 보질 않아요. 판례는 대표적인 게 10% 정도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내가 그냥 무효화시키겠다 할 때 10%가 귀속된다, 이런 조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판례도 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없다 그래서 무효라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계약서를 꼼꼼하게는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읽냐라는 의문은 생길 수가 있겠죠. 저도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본 영상의 핵심입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이란 게 처음에 돈 주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줘서 물건 받고, 이 부분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계약이 잘 이행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삐끗하고 했을 때, 뭔가 상호 위반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삼을 거냐, 내가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혹은 내가 이 계약을 중지시키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서로 위반을 했을 때 해제라는 거는 계약의 약속을 풀어버리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조항, 해제 조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제 사유, 그 부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보면 보통 3조나 4조나 5조 이 앞부분에 보통 있습니다. 요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죠. 딴 거는 몰라도. 그래서 그 해제 사유 보셔야 되고, 거기서 임의 해제 사유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다른 사유 없이 내가 계약을 무효하고 싶다, 그럴 땐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중도금 납부 전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 계약서를 보면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에 2차 계약금이 아니라 1차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도 해제가 안 된다, 2차 계약금 들어가는 순간 해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단계에서 해제가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임의 해제라는 거는 사유 없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변심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말을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위약금을 무느냐, 위약금 조건에 관해서도 상당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많이 상담 들어오는 게 계약금 500 넣었는데 1000 넣었는데 1차 계약금만 넣고 계약서를 성립을 시켰는데,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진행하기 싫어서 무효화시키려고 하면 2차 계약금까지 물어야 된다, 2차 계약금은 훨씬 많겠죠. 전체의 10%를 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분야 계약을 쉽게 하고, 위약금은 세게 할 때 계약을 유지시키고 계약을 이행시키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효과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낸 거 1000만 원 하고 500만 원 요것만 포기하고 무효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 전체의 10%를 내셔야 됩니다. 가령 총 분양대금이 2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2천만 원, 5억이라 그러면 5천만 원, 1천만 원을 뺀다면 4천만 원을 더 내야지 무효화 된다는 게 굉장히 날벼락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범위, 해제 사유, 이건 분양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좀 스쳐본다 하더라도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